자, 최악했으니까 최고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저도 모자 또 벗어야 되는지. 이게 모르시겠지만 네. 저 중간에 어. 운동 갔다 와서 지금 머리 감았습니다. 아, 아까도 감은 것 같았어요. 아, 그 그래요? 전날 저녁에 감은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머리 감았는데 약간 덜 말랐거든요, 머리가 지금. 그쵸? 아, 그러네. 네. 촉촉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약간 눈팅을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른 데 외부에서 좀 일을 하다 왔는데 네. 여하간에 네. 아, 이거 너무 과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묶어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더 감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최악의 영입을 했으니까 최고의 영입을 우리가 또 꼽아보겠습니다. 그쵸. 역시 최고의 영입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영입은 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쵸. 나는 요즘에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비용 고효율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고비용 고효율이다. 마음 먹고 그런 거 있잖아. 왜 B급 선수 아무리 사봐야 B급을 막 합쳐봐야 A가 되지 않아. 그죠.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S 하나 사는 게 전체 팀 퀄리티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예전에 반다이크가 이번 시즌에 호벤 디아스 끝났잖아. 한 명 사서. 맨유 기준으로 맥과이어도 그 정도면 저는 돈값한다고 맥과이어 생각해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사실 왔을 때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죠. 끝냈잖아. 이런 영입들이 좋은 영입이다. 네. 그래서 이 프로필 지금 앞에 보이는 메인만 보더라도 이 선수들은 최고라고 할 만하지.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입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뭐 이 둘은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다. 근데 5명을 추리는 동안 아무래도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유력 후보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5명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먼저 좀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후보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 네, 보면은 쿠팔, 인정이죠. 카바니, 와킨스. 아, 카바니 다 들어갈 만하다. 네, 이 셋 다 솔직히 얘기하면 취향 차예요. 그렇지. 보기에 따라서 카바니는 FA니까 가성비는 진짜 최고거든요. 떨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5위 안에 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5위 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중간에 부상으로 빠진 기간과 그래. 전반기와 중반기를 통틀어서 놓친 기회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다는 거. 그 결정적인 기회들을. 후반기 캐리 생각하면 카바니도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네. 않고 쿠팔 역시 저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아, 장난 아닙니다. 한화로 따지면 100억이 안 되는데 쿠팔은 이 누구야 수체크랑 같이 슬라비아 프라하 선수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죠. 생각이 드는 영입들이었죠. 쿠파에도 요즘에 웨스트햄이 그래서 모예스 감독이 체코에게 굉장히 많은 뭔가 꽂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만해. 이렇게 둘을 제대로 데려왔는데. 웨스트햄이 재정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그죠. 이 정도로 해내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고, 저는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활약을 한 와킨스가 빌라에 와서 성공 사례를 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와킨스도 물론 이적료는 좀 세지만 챔피언십 출신 선수에게 약간 우려가 사실 따르잖아요. 근데 성공을 이 정도면 거뒀다. 사실 웨스트햄에 있는 벤나마 아, 그죠. 브렌트포드에서 왔는데 왓킨스 대비는 좀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부진했죠. 첫 시즌 똑같이 치렀는데 활약이 그치. 좀 대조가 있죠. 근데 와킨스는 대표팀도 데뷔해서 데뷔골도 그렇지. 넣었고 리버풀전 해트트릭 네. 이런 기억들이 딱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빌라 소속으로 빌라가 항상 원톱 공격수 고민이 많았어요. 웨슬리도 아쉬웠다가 십자인대도 다치고 좀 안 됐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마타 같은 애매한 자원들도 예. 있었고 했는데 와킨스는 고민을 덜어줬죠. 이 선수들 다 들어갈만 하지만 경기 영향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5위 안에 드는 선수들보다는 약간 아쉽다고 보아서 저는 일단 순위 밖으로 놓았습니다.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겠고 5위부터 이제 5위부터 갑니다. 살펴볼게요. 5위는 제시 링가드입니다.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지. 링가드가 아니었다면 후반기에 웨스트햄이 전반기 때 성적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 클럽 대항전 꿈을 이루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 그래서 시즌의 어떤 관여도는 확실히 쿠팔이 더 결정적이고 하겠습니다만 임대라는 걸 봤을 때 링가드는 일단 가성비도 좋고 그치. 무엇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자체로 인상을 훨씬 더 뚜렷하게 남긴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한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선수의 어떤 그 운명이라는 게 웨스트햄과 제시 링가드가 스타일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개인적인 좀 개인사도 있었더구만. 그런 게 좀 해결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축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막판에 갔을 때는 완전 피크 쳤을 때보다 살짝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그래도 경기를 정말 꾸준히 뛰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겨울에 임대 이적해서 첫 10경기 동안 9골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후반기 링가드는 지난 시즌 부패의 페이스와 같다. 그렇지.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스탯을 쌓았고 마지막 6경기 동안에도 그래도 꾸준히 뛰면서 영향력을 발휘를 했고요. 링가드는 저는 웨스트햄이 아니면 사실 이 정도의 활약을 하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역습 위주의 모예스 감독의 전술상 또 압박을 어느 정도 요하는 모예스의 전술상 많이 뛰고 무엇보다 침투를 항상 가져가는 링가드의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웨스트햄이 지금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자칫하다가 영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유에 돌아가면 저는 링가드가 이렇게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제하고 본다면 만약에 웨스트햄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선수 매각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웨스트햄에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몸값 높은 선수가 누구인가? 그건 데클란 라이스로 가는 건데 데클란 라이스를 노리는 팀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 맨유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엮여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잘 웨스트햄이 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맨유도 판매에 분명 마음이 있을 거니까. 팔고 싶겠지. 왜냐면 본인들이랑 잘 맞는 그림은 아니니까. 팀이랑 이제. 안 맞는 걸 그래. 봤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링가드를 이렇게 꼽은 이유는 링가드 합류하고 라커룸 분위기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니까. 라이스 보세요. 난 라이스가 그렇게 세레모니하는 선수일 줄 같이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했으면 말도 한 거지. 이번에 소튼전에도 라이스가 꼬여놓고 세레모니 하는데 와 링가드한테 이 사람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난 라이스는 되게 약간 진중하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물론 첼시 팬분들이 오히려 라이스를 원래 모습을 알고 있긴 했어요. 그래. 마운트하고 되게 메이스 잘 마운트랑 치는데 둘이 완전히 개불알이잖아. 보면 무슨 셀카를 찍는데 막 이러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찍고 막 광대샷 같은 거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링가드가 오고서 안토니오도 막 갑자기 춤 전수해주고 그래. 막 같이 추고한 거 보면 팀이 잘 녹아들고 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링가드가 역할을 했다. 그죠. 그래서 링가드는 뭐 좋은 시즌을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위를 보겠습니다. 4위 하피냐 인정. 네. 리그왕 출신 윙포워드가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불신이 많았는데 하피냐는 그걸 씻어냈고 그래. 페페도 올 시즌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몸값이 본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히든풋볼 EPL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가 물론 이제 환희의 코드를 뽑는 바람에 제가 얘기한 부분은 날아갔습니다만 뭐 새로 녹음해서 올렸으니까. 맞아요. 네. 저는 다음 시즌이 오른쪽 풀백만 제대로 보강된다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스날의 경우에도 페페에 대해서는 올 시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겠고 근데 페페는 이 정도의 부담이 종윤이 형의 말씀처럼 꽤 큰 편이고 하피냐 보세요. 트랜스포 마켓인데 가격 좋잖아. 270억 원 1700만 파운드입니다. 그래. 300억이 안 되는 금액에 이 정도 활약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최고 영입에 들어갈 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고 이 선수 터치 좋고 왼발킥이 워낙에 뛰어나고 리즈 스타일 그대로 수비 가담도 좋습니다. 좌우 측면 모두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니즈를 올 시즌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공을 세웠다. 덕분에 에델 코스타를 덜 봤으니까 좀 답답하잖아. 에델 코스타 나오면. 하피냐는 진짜 최고의 영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4위를 살펴봤고 3위로 넘어가면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포파나도 인정이죠. 네, 포파나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봤듯이 리그 베스트에 꼽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네. 나는 이 선수를 보면서 레스터시티 스카우팅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포파나가 리그왕에서 이미 지난 시즌에 꽤 좋았던 선수였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살리바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니까. 같이 생떼띠엔에서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포파나는 이렇게 터졌고 약간 이제 살리바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도 있고 개인사도 있었고 운도 좀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포파나의 장점은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키가 190cm. 그래. 점프도 꽤 높게 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외모가 약간 귀염상이잖아. 그래서 2kg 안 보인다? 약간 귀염상의 선수들이 좀 작아 보여. 약간 캉테처럼 그래. 약간 작은 체구, 동글동글한 체구일 것 같은데 굉장히 깁니다. 피지컬도 좋아요. 그래서 전진 수비를 흔히 얘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하는 형태인데 뛰어나갔을 때 수비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로저스 감독이 백3를 썼을 때 오른쪽 스토퍼를 나오게 되거든요. 이 선수가 전진 수비를 하니까 스토퍼 자리가 굉장히 알맞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 로저스의 전술상 이 선수가 이제 볼을 운반하거나 패스를 뿌려줄 때 보면 오른쪽 풀백처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파나 선수는 전술적인 가치 또한 훌륭하다. 마지막 경기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상 때문에 좀 나가는 건 안타까웠는데 그거 이제 뭐 잘 돌아오겠죠? 잘 돌아와서 뛴다면 다음 시즌에 더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다. 20살입니다. 예. 앞으로 창창해요 진짜. 그래.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포파나를 꼽았고 2위는 소호치키입니다.
그래. 네. 물론 이 웨스트햄 진짜 뭐 대단하다. 그죠. 보기에 따라서 이 선수가 합류한 건 정확히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이제 네. 임대였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걸 보니까 임대와 별개로 영입을 결정한 거 올 그렇지. 시즌이기 그렇게 때문에 많이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영입 자체는 올 시즌을 사례로 이제 꼽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소우책은 리그 2위 안에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쿠파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가성비지만 소우책은 이 선수는 그냥 팀의 심장가도 같은 활약을 했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풀럼전에 퇴장을 당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외하고는 전 경기 풀타임이었습니다. 선발 그리고 교체 아웃도 없이 38경기 다 뛰었다는 거고 풀럼전에 오심으로 퇴장당한 것도 퇴장당한 시간이 90분 이후에 추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풀타임이다. 이건 리그 전 경기 풀타임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선수는 흔히 얘기하는 이 펠라이니의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펠라이니보다 훨씬 기술적인 부분이 더 좋은 선수기다. 펠라이니 솔직히 말해서 공 잘 못 차는 거 너무 많아. 나 펠라이니 안 좋아해. 킥이 안 좋아요. 그래. 근데 소우책은 킥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옵타를 보면서 라이브 입중계를 같이 하잖아요. 네. 웨스트햄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대부분 소책 아니면 포르날스. 두 명이 왔다 갔다 해. 그죠. 진짜 많이 뛰어요. 소우책이 경기 대부분에서 라이스보다 좀 더 많이 뛰기도 그래. 해요. 왜냐면 소우책은 종쪽으로 뛰면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곳저곳을 관여하고 라이스는 뒤를 받치면서 소우책 올라간 뒷공간을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우책과 라이스의 3선은 웬만한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의 혹은 탑6 팀의 중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올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이 6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우책을 꼽았고 1위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선수를 거라고 봅니다. 후뱅 디아스입니다. 이런 선수가 고비용 고효율의 어떤 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쵸. 이 선수 한 명이 지금까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 수비 전체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그리고 얘는 나이도 어린데 지금 들려오는 인터뷰나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이미 팀의 중심이야. 제가 볼 땐 주장감이에요. 리더감이야. 네, 이런 진짜 선수가 리더감이에요. 리더야. 네. 네. 콤판이라는 위대한 주장이 있었던 그렇지. 매치인데 후뱅 디아스도 머지않아 그 주장 한 장을 잘 넘겨받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일단 FWA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는 후뱅 디아스가 선정이 됐죠. 영입 직전 맨시티의 경기가 레스터전 2대5 패배였어요. 근데 디아스가 합류한 직후 리즈전부터 줄곧 디아스는 바로 선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영입되자마자 바로 그냥 선발로 나왔었잖아. 리즈전 그렇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왜냐면 리즈전 맨시티가 되게 어려운 경기였었고. 맞아요. 또 리즈가 그때 공격력이 그치. 엄청났던 시즌 초반에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때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디아스가 오고서 맨시티는 레스터전 패배 이후로 줄곧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고 중간에 한번 토트넘 원정에서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 그 이외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지금의 리그 강세를 맨시티가 쓸 수 있었다. 일단 외모부터 강인해요. 약점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수로서의 약점은 나는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컴플리트한 센터백으로 보이고 그 이제 최악의 아니다. 그 베스트 11. 네. 그 언론사별 그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그 얘기를 저는 필 포든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필 포든은 잉글랜드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뭐 손흥민 살라에 비해서 그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필 포든 들어갈 만한 한 선수 맞아요. 그러면 경쟁력 이번 시즌 어마어마하게 잘했고 스탯도 있었고. 네. 그리고 후뱅 디아스는 이번 시즌을 보면서 저는 감탄한 선수고 반다이크가 사실 다음 시즌에 돌아왔을 때 어떤 폼을 보여줄지가 아직 조금 의문이에요. 현재로선 그래서 디아스가 최고죠. 왜냐하면 워낙에 장기 보상을 끊었기 때문에 거의 2년을 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해 본다면 PL 최고의 수비 3명을 꼽아라. 지금 기준으로는 후뱅 디아스가 맞고 후뱅 디아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축구 외적인 문제가 해결된 존 스톤스와 함께 보여주는 센터백 2명의 어떤 그 효과, 조합 시너지. 그리고 뭐 왼쪽에 진첸코 좋고 오른쪽에 워커 있고 시즌 말미에 폼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칸세르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최악의 영입 가격이 비싸서 넣긴 했지만 저는 아케도 네 번째 센터백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만 없으면. 라포르트는 딴 팀 가면 주전이야.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밀리는 거지.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스페인 대표팀에 바로 뽑혔죠. 그래, 라모스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 빠졌는데 라포르트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뱅 디아스가 들어감과 동시에 팀 전체가 완성된 느낌이 난다. 그죠. 이게 반다이크가 들어옴과 동시에 리버풀이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서 수비가 강해진 게 아니라 팀 전체 다 버프를 받은 느낌이었었잖아요. 사위권 경쟁하던 팀이 갑자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그래. 가고 1위 경쟁을 하고 그런 것처럼 맨시티도 지난 시즌 정말 고생했던 진짜 한 시즌 동안
솔직히 페르난디뉴 내려오고 그렇지. 로드리 센터백으로 내려오고 둘이 센터백 네, 공격도 있었어. 있었어요 리그에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그 인내한 시간을 앞으로 후배인 대한수로 보상받을 시간이 이제 왔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이런 선수는 잘 대우해줘서 쭉 가면 여기서 은퇴각이야. 아 진짜로. 네. 네, 그럴 일단 만한 선수를 사오지 않았나. 현지 팬들의 사랑도 아주 충분하고. 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971억 안 비싼 아유, 겁니다. 쓸만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뭐 되게 좋은 물건을 뭐 이를테면 비싼 한 1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네. 근데 그게 너무 훌륭한 물건이라 10년을 쓴다고 봐. 그러면 1년에 10만 원 내고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 그냥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럼 거지. 이런 영입이 나는 돈을 많이 줬지만 돈이 아깝지 않은 최강의 영입이 이런 거다. 네. 물론 가성비 영입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맨시티가 원하는 선수들은 그거보다는 검증된 자원을 원하는 거잖아. 난 벤피카에서 후배인데 수행돼서 그래. 난 맨날 그 이제 FM 문좌 중에 한 명이라며.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난 못 봐서 모른다. 아, 근데 포르투갈 리그에서 잘하는 거랑 빅리그에서 잘하는 거 난 다르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 말이 이제 무색하게 와서 존나 잘한다. 아, 저는 이제 A매치를 좀 하잖아요. 포르투갈 대표팀 경기 볼 때 페페하고 호흡 맞추는데 저는 사실 벤피카에서 디아스라는 선수가 유망주라고만 알고 있고 게임에서 몇 번 바코해가지고 그 정도만 알았는데 경기하다가 와 이런 미친 선수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한 경기를 지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그때 디아스는 항상 포르투갈 대표팀 경기할 때마다 칭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최고의 영입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최악의 영입, 최고의 영입하면 우리가 축구를 쭉 보면서 그 팀의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망주들이 터지는 걸 굉장히 많이 그렇죠. 기대합니다. 네. 이번 시즌을 좀 빛냈었던 최강의 유망주들은 누구였나?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